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통쾌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 가장 적합한 기증자십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남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간경화가 말기까지 진행됐고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수지는 늘 헌신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고 명절이면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을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수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꼭 당신이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고? 민수의 차갑고 무심한 말투에 수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버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제가 적합자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기다리다간 늦어요. 민수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알아서 해. 난 회사 일 있어. 그렇게 남편은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아버님 딸이잖아요. 꼭 건강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수지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내 시아버지에게 이식하는 대수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를 걷다가 수지는 흡연실 쪽에서 남편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수술 끝나면 바로 정리할게.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그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수술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수진이 수술실로 들어가려 할 때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정말 고맙네. 내가.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묘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수술 잘 받으세요. 깨어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복도 끝에서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민수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조함도 걱정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사님, 수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수의 직장 동료 몇 명이 문병을 왔지만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하고 있대요. 아이고,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간을 내어주시다니.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동료들의 칭찬에도 민수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기증자분께서 정말 건강하셔서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의사의 말에도 민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안도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언제 끝나요? 보고 싶어요, 유유.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시아버지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수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시아버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고마움만이 아닌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저 시아버지가 감동해서 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 모두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회복도 제대로 못한 채 시아버지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물을 떠다 드리고 산책을 도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쉬어야지. 아직 몸이 성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이 빨리 회복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수진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민수는 병실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것도 30분도 채 안 되게 들렀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시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짐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고 차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버님 모시고 집에 가요. 하지만 민수는 차 키를 쥔 채 말했습니다. 나 회사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 택시 타고 가. 네? 지금 퇴원하는데 택시로요? 급하다니까. 나중에 봐. 민수는 그렇게 차를 몰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수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부축해 택시를 탔습니다. 며느라. 민수가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집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11시,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민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빨래를 하다가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진이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젊은 여자들이 뿌릴 법한 향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수지는 애써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긴 머리카락, 블랙박스 기록이 지워진 날들,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모텔 결제 내역들. 수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지만 수지는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자주 중얼거리던 숫자. 527. 떨리는 손으로 눌러보니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카톡을 열자마자 수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아내한테 출장이라고 할게. 오빠가 이혼하면 진짜 나랑 결혼하는 거죠? 그럼 걱정 마. 곧 정리할게.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간을 내어주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수가 수진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당신, 이게 뭐예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봤으면 됐네. 솔직히 말할게. 민수는 휴대폰을 낚아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미 끝났어. 당신도 느꼈잖아.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사랑이 식었어. 지영이는 나를 이해해줘. 당신처럼 잔소리하지도 않고. 잔소리? 내가 언제 잔소리를. 나는 당신 아버지 간까지 내어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고. 당신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행동하니까 숨이 막혀. 민수의 말에 수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처럼?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라. 아니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사실은 민수 그놈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수술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한 6개월 전쯤. 민수가 어떤 여자랑 호텔 가는 걸 우연히 봤어.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따지려고 했지. 하지만 그놈이 나한테 큰 소리 쳤어.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쓰러졌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준다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말을 하겠나. 아버님, 정말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비겁했어. 내가 간을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놈이 수술 끝나면 널 버릴 거라는 걸.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자신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시댁에게 소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미안해하며 살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이혼 통보였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내 자식놈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시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15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럼 당신 아버지는 어쩌고요? 내 간을 받으셨는데. 그건 당신이 자원해서 한 거잖아.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민수의 뻔뻔함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못된 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살렸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를 살렸단 말이다. 아버지도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수는 차갑게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수지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민수는 건너편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분할하고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의 말에 민수가 발끈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외도를 했잖아요. 이게 과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가 있어요? 없으면 인정 못해. 민수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캡처해둔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 아니에요? 결국 민수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나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다 인정할게요. 수지는 힘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서명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데 입구에서 한 젊은 여자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오빠, 끝났어요? 여자는 민수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을 힐끗 보더니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분이 전부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지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가 가져간 짐들 때문에 집은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라. 아니, 수진아.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대신 사과한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피해자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새로 시작해야 해. 아버님, 나는 요양원으로 갈 거야. 내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은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넌 새 출발을 못해. 나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나아. 결국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셨고 수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시아버지가 몰래 주신 돈으로 수지는 작은 카페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봄. 카페 간판에 이름을 새기며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카페는 아담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고른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꾸몄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카페를 운영하며 수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밝아진 표정,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결혼 생활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민수는 지영과 재혼했습니다. 27살의 젊은 신부.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민수는 지영을 안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날 지영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같이 사세요? 지영이 시아버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시잖아. 에이, 신혼인데. 좀 불편한데요. 지영은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영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낮잠을 못 자겠어요. 아, 미안하구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찾으려 하자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할게요. 진짜. 지영은 리모컨을 낚아채듯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낮에는 그냥 주무시든가 책 보시든가 해요. 텔레비전은 제가 퇴근하고 보고 싶은데 맨날 트로트만 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지영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말렸지만 지영은 눈을 흘겼습니다. 오빠는 맨날 아버지 편만 들어요. 나는 신부인데. 시아버지는 한숨만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며느리는, 수진이는 이러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수진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빠,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요? 부족해? 200만 원 줬잖아. 그게 어딨어요? 제 화장품 사고 옷 사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지영아, 그건 내 용돈이고 생활비는 따로야. 에이, 오빠 짠돌이야. 남편이면 아내한테 돈 팍팍 줘야죠. 지영은 애교를 부리며 민수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한편 시아버지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하자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는 누가 내요? 당연히 우리가 내야지.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지영은 발끈했습니다. 왜요? 아버님 건강보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 다 썼는데 병원비까지 우리가 내요? 지영아. 아니, 나 이상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 다 따로 산다고요. 아버님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한 번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민수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수진은 한 번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저축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친부모처럼 모셨고 병원비며 약값까지 자기 돈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달랐습니다. 돈은 물 쓰듯 쓰고 시아버지는 귀찮아하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저녁 뭐 먹어요? 집에서 해 먹을까? 에이, 귀찮아. 배달시켜요. 아니면 외식하든가. 지영은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달음식이나 외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줬는데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과 지영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오빠, 나 오늘 친구들이랑 명품 보러 가요.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그게 언젠데요?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인데 제가 좀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참. 전처가 짠돌이라고 오빠까지 짠돌이가 되면 어떡해요? 지영은 민수의 신용카드를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카드 사용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450만 원, 320만 원, 180만 원. 뭐야 이게?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가까이 쓴 것입니다. 지영아, 이게 대체 뭐야? 오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이에요. 지영은 신이 나서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450만 원짜리 가방을 이렇게 쉽게 사? 우리 지금 대출 갚아야 한다고. 에이, 오빠 너무 야박해요. 제가 매일 집에서 고생하는데 이것도 못 사요? 집에서 무슨 고생을 해? 너 매일 놀기만 하잖아. 민수는 처음으로 지영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조용히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나 요양원 가려고 한다. 갑자기 왜요? 여기 있으면 내 부인이 불편해하잖니. 나도. 눈치 보기 힘들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말이야. 그 며느리는 나를 정말 친아버지처럼 대해줬거든.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버렸는지 이제 알겠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카페 두 번째 봄은 입소문을 타며 인기 카페가 됐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 그리고 수진의 친절한 미소가 손님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저 단골 할래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날 오후 한 멋진 중년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같은 시간에 카페에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 남자가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러 카페를 다녀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내리고 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퇴근 후에 저녁 한번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오해 마세요. 그냥 좋은 카페 사장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한 번 정도는. 수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이혼 후에 카페를 시작했어요. 수진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강준혁은 수진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는 우연히 수진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수진이가 차린 카페구나.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민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 후회? 아니면 그리움? 그때 강준혁이 카페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준혁 씨.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민수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몰래 카페 앞을 지나가며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강준혁은 거의 매일 카페에 왔고 수진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버린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민수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괴로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영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야근이에요? 요즘 나랑 시간도 안 보내주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맨날 회사. 나는 심심하다고요. 그럼 친구들이랑 놀든지. 친구들이랑 놀려면 돈이 있어야죠. 카드 한도 다 찼다면서요? 지영의 잔소리에 민수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한 번도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민수는 강준혁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SNS를 뒤지고 흔적을 찾았습니다. 강준혁. 검색을 하다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강준혁의 프로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함을 보는 순간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운테크 대표이사 강준혁. 다운테크. 바로 민수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말도 안 돼.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 부인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를 만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설마 대표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지만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준혁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이 강준혁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민수는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 민수 대리. 소개할게요. 강준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여자친구 이수진 씨예요. 예, 안녕하세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 대리, 혹시 수진 씨 아세요?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처음 뵙는 분입니다. 민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에게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강준혁 대표는 일주일에 2~3번씩 수진과 함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복도에서, 식당에서, 회의실에서 그들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준혁 씨,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수진 씨가 골라줘요. 당신이 고르면 다 맛있으니까. 두 사람의 달콤한 대화가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 모습이 내가 버린 사람이라니. 민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강준혁은 수진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다들 한번 가보세요. 대표님 여자친구분이 카페를 하세요? 네, 2번째 봄이라는 카페예요. 정말 분위기 좋으니까 데이트 코스로 추천합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엎드려 신음했습니다. 수진은 요양원에 있는 시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수진이. 내가 왜 나를. 난 이제 남이잖니. 아버님은 제 가족이에요.
이혼했다고 그게 변하나요? 수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라. 아니, 수진아.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좋은 분 만나고 있다며? 민수 그놈한테 들었어.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아껴주시고 존중해주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행복하니까 내 마음도 편하구나.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수지는 시아버지에게 과일도 깎아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민수의 삶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민수 대리 이번 승진 명단에 이름이 없네요. 인사팀장의 말에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왜죠? 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명단인데 민수 대리는 제외됐어요. 업무 태도와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민수는 강준혁 대표가 일부러 자신을 밀어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영의 불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승진도 못했어요? 그럼 월급은 언제 오르는데요? 미안해. 다음 기회에. 진짜 답답해요. 친구들 남편은 다 승진하는데 오빠만 그대로잖아요. 지영은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후 지영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돈도 안 벌어오고 승진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영아, 진정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열심히? 오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대리예요? 친구들이 다 비웃어요. 지영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뭐? 오빠보다 젊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거예요.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는구나. 인과응보였습니다. 다시 법원 복도에 앉은 민수. 이번에는 자신이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요구합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억이라니.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집을 파세요. 아니면 분할로라도 갚으세요. 결국 민수는 신혼집마저 처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수진은 강준혁과 함께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결혼 하시나 봐요. 네, 다음 달에요. 축하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 씨도 행복하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강준혁과 함께 떠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 통화 좀.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요양원을 찾아가도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얼굴만 보고 갈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요양원 밖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 거지? 회사에서도 민수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민수 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퀄리티가 떨어져요. 민수 대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세요. 더 젊은 직원들로 구성하겠습니다. 강준혁 대표는 민수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민수는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야, 민수 대리 알아? 전 부인이 누군지 아냐? 누군데? 대표님 여자친구래. 그 카페 하시는 분. 헐, 대박. 그래서 요즘 민수 대리가 찍힌 거구나. 자기가 버린 전처가 대표님이랑 사귀니까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 인과응보네, 진짜. 민수는 밥을 먹다 말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한편 수진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카페는 번창했고 강준혁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수진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 강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맡겨주시겠어요? 네. 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혁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할게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 수진과 강준혁은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웨딩드레스 어때요? 완벽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아버님,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아버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아버님은 제 가족이에요. 시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 무렵 민수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대리님, 인사팀에서 호출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에 간 민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 대리님,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희망퇴직이라니. 회사 구조조정입니다. 대상자 명단이 확정됐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마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강준혁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민수 대리? 강준혁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저 희망퇴직 명단에서 빼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업무 평가 결과예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대표님, 제발. 민수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대리, 당신이 수진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 씨가 당신을 위해 간을 내어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했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무슨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준혁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날 동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형식적인 인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쓸쓸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가족도 직장도. 원룸에 혼자 앉아있는 민수. 벽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드디어 수진과 강준혁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예식장,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수진이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아버님,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수진아, 행복해라.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의 손을 강준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혁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예식장 밖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수진의 모습. 저게 내가 버린 사람이구나.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모든 게 너무 늦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피로 연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준혁은 수진의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자기야,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님,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하구나. 아버님, 저 때문에 아드님하고. 아니야,
그건 그놈이 자초한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아니 좋은 딸이었는지. 아버님, 앞으로도 자주 보자꾸나. 넌 여전히 내 딸이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수진과 강준혁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야,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파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행복을 몰랐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 행복을 지켜줄게요. 강준혁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강준혁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기야, 아들이래요. 정말? 우리 아들. 강준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도 2호점을 냈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라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민수.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지만 이제는 이것마저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옛날 회사 동료였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냐? 힘들겠다. 동료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참담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길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배가 불러 있었고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자기야. 괜찮아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본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도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아, 민수 씨. 수진 씨. 임신하셨나 봐요. 네, 7개월 됐어요. 축하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 씨도 건강하세요. 수진은 담담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게 내가 함께 만들 수 있었던 행복이구나. 민수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세입자님, 월세가 3개월째 밀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통보였습니다. 민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쪽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방. 이것이 민수의 현실이었습니다. 민수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그럴 돈이 어디 있나.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요양원 로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초라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었어, 민수야.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아버지,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 거야. 이게 인과응보야. 시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 강준혁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아버님. 수진아, 고생했구나. 정말 잘했어. 시아버지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수진이 내가 행복해서 할아버지도 행복하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2년 후 수진의 카페는 체인점으로 확장됐고 수진은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강준혁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도 가졌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이 뛰어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수진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대형 간판에 두 번째 봄 3호점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행복하게 웃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업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인과응보.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악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헌신과 희생으로 살았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배신과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두 번째 봄은 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봄을 위해 견뎌낸 겨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업보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수진처럼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반드시 아름다운 봄이 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